이야기를 들어주는 선생님 김선경 씨. 혹시 눈치채셨나요? 이분들은 어쩌면 안녕하세요. 이재명 시장입니다. 탈북민입니다. 당당히 자신의 이름으로 대전 CBS에 와가지고 예, 라이브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입니다. 지금부터 반갑습니다. 방송 시작되기 전에 얼른 이재명 시장입니다. 많이 알려주세요. 5시 30분입니다. 이어서 시사 매거진 2부가 방송됩니다. 물은 드셔도 됩니다. 네. 시사 매거진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듣습니다. 대전 CBS 홈페이지 www.djcbs.co.kr로 들어오셔서 시사 매거진 청취자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거나 문자 메시지 샵 9170으로 의견을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시사 매거진 2부 시작합니다. 대선 주자로 손꼽히던 후보들이 속속 출마 선언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성남시장이 어제 노동자 대통령을 표방하며 공식 출마 선언식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재명 시장이 대전을 찾았습니다. CBS 대전방송 시사 매거진 스튜디오에는 지금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재명 성남시장 나와 계시는데요. 2부 순서 끝까지 이재명 시장과 단독 대담 진행합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재명 시장입니다. 네. 대전에 어떤 일정을 오신 건가요? 네, 오늘 7시 반부터 네. 대전 기독교 연합 봉사회관 그 문화동에 있는 모양인데 네, 저희 방송국 아래 예, 맞아요. 이 방송국, 이 네. 방송국에 있는 봉사회관에서 오늘 강연이 있습니다. 대전 초청 강연이. 네. 그 강연에 오는 길에 또 불러주셔서 이 방송까지 나가는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만세라고 하죠? 네네. 네, 대전 시민과 이재명이 함께하는 만들어간 세상 이만세입니다. 언제 이게 결성됐나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제 팬클럽이 네. 하도 여러 곳에 다양하게 많이 만들어져서 네, 사실 이 지도부들도 제가 아직 잘 그렇습니다. 각 지역마다 특성들도 있고 해서 그렇군요. 자, 어제 오전에 대권 도전을 공식 선언하셨죠? 네. 네, 좀 늦었죠 사실. 작년 제가 12월 정도에 하려고 했는데 네. 촛불 시위 네. 때문에 좀 미뤘습니다. 그렇군요. 그 촛불 시위 때 많은 그 인기가 올라갔었죠? 네. 그 대전 촛불 집회에도 제가 참여했었죠. 네네. 네. 뭐 촛불 집회는 대한민국이 과거에 그 불공정, 불평등, 격차가 심한 그런 비정상 사회에서 네. 이제 정상적인 사회로 공정한 나라로 바꿔가자는 국민들의 열망이 분출된 것이어서 그 과정에 제가 이제 함께했고 좀 다른 정치인들처럼 눈치 보지 않고 네. 우리 국민들의 입장에서 해야 될 이야기, 행동해야 될 것들을 같이 행동하면서 저희는 기대가 많이 높아졌던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오전 11시 그 척대청산, 공정경제, 공정국가건설 기치로 선거 출마를 공식했습니다. 네. 이렇게 치른내건 이유는 무엇인가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 절망하고 심지어 자식도 낳지 않으려고 하고 그래서 출산율이 사상 최저로 떨어지는 그래서 나라가 지금 사라질 운명에 지금 진입했는데 네. 이걸 고쳐서 모든 사람들이 희망을 좀 갖고 살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누리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또 그런 사회를 만드는데 정치인들의 역할도 필요하고 저도 제가 해야 될 역할이 있다고 생각해서 좀 부족하지만 깃발을 한번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대선 출마 기자회견 장소를 신중히 고르거든요. 네. 호환스럽고 어떤 의미가 있는 곳을 많이 찾게 돼 있는데 공장으로 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제가 사실 12살, 그러니까 초등학교를 졸업한 직후부터 남들 학교 갈 때 저는 어머니 손잡고 공장을 다녔던 네. 소년 노동자, 꼬마 노동자 출신이죠. 18살까지 제가 공장을 다녔는데 그 다녔던 공장들 중에 하나를 제가 출마 선언 장소로 선택을 했고 제가 공장을 선택한 이유는 보통의 정치인들이 그야말로 이제 좋은 집에 태어나서 좋은 교육받고 잘 자라서 좀 더 많은 권력을 갖기 위해서 보통 정치를 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저는
제가 어릴 때 겪었던 그 참혹한 공장의 환경, 또 지금 여전히 저희 가족이나 이웃들이 겪고 있는 그 참담한 삶, 네. 이런 것들을 고치는 것이 제 꿈이다. 네. 그리고 그 꿈을 위해서, 즉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까지 일생을 바쳐왔는데, 그것이 그냥 대통령이 되기 위한 어떤 약속들이 아니라 제가 겪었던 그 참혹한 삶, 또 거기에 대해서 내 이웃들, 가족들이 겪고 있는 현재 그 참혹한 삶을 좀 고치기 위한 나 자신의 꿈, 네. 저 자신에 대한 다짐이다. 그래서 이런 약속들은 지키지 않을 수도 없고 포기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그래서 열심히 제가 공정한 사회를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왔다. 그런 점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곳을 선택했습니다. 네. 노동자 대통령을 표방했습니다. 시장님이 내거는 노동정책의 핵심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대한민국의 그야말로 국민 중에 노동자로, 그러니까 남에게 노동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아 사는 사람이 2천만 명이고, 또 가족들을 합치면 거의 대부분이 노동자 가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물론 자영업자들도 좀 일부 있긴 합니다만, 그런데 노동에 대한 대가들이 제대로 지불되지 않고, 또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법규들이 잘 지켜지지 않고, 심지어 정부가 나서서 주 52시간 이상 일시키지 말고 일자리를 좀 나눠라, 시력을 네. 줄이기 위해서. 네. 이렇게 법에 만들어 놨는데도 68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고 정부가 노동 탄압을 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법정 근로시간 넘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일하는 사람들이 350만이 넘고 말이죠. 네. 그 사람들만 52시간 일해도 일자리가 33만 개가 생겨나는데, 네. 이런 엉터리 노동 환경, 정부의 불법적인 노동 탄압, 또 사용자들의 불법적인 노동 탄압들을 방치하고 이러다 보니까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이 자꾸 떨어져요. 네. 일자리도 줄어들고. 그러니까 경제가 침체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걸 좀 정상으로 돌리자. 노동자들이 정당하게 법에 의해서 보호받고, 또 노동조합도 만들어서 싸워서 임금도 좀 올리고, 불법적인 장시간 노동을 규제를 하면 일자리가 한 100만 개씩 이상 생기면 실업도 상당 정도 다 해소될 텐데, 네. 그런 정상적인 공정한 나라 만들자. 그게 제일 중요하다. 그게 경제가 성장하는 유일한 길이다. 네. 그 얘기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죠. 네. 일거리 창출도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소년 노동자 시절에 갔던 그 공장에 근로자들을 직접 만나보셨죠? 그렇습니다. 어떤 얘기를 하던가요? 지금 현재 그때 당시 일하던 사람들은 당연히 없고요. 네. 근데 그때 일하다가 지금은 뭐 다른 직장을 가진 사람도 있고, 뭐 경비원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 중에 제가 제일 출세한 사람이죠. 그런데 여전히 어려운 환경에서, 네. 그야말로 최저임금 겨우 벗어나는, 그러면서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아서, 네. 제가 좀 더 많이 노력해야 되겠다, 이런 걸 다짐하게 됐고, 네. 또 현장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다른 근로자들도 보면, 뭐 그렇게 밝은 표정을 찾기가 좀 어려워서, 제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에 대한 다짐이 좀 더 커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렇군요. 오늘 그 민주당에서 대선 후보 경선 룰을 결정했죠. 네. 완전 국민 경선과 결선 투표제를 실시하기로 이루어졌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저는 전부터 이미 그렇게 예측했고, 당연히 2012년에 준해서 하게 될 수밖에 없을 거고, 뭐 그런 정도라면 저한테 조금 뭐 모바일 투표나 이런 게 불리할 수도 있는데, 네. 그래도 당이 정하는 것이고, 대체적으로 뭐 모바일 투표 못하게 하면 사실 좀 그것도 문제 아닙니까? 네. 저는 뭐 당에서 정해주는 대로 하겠다, 이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오늘 발표된 대체적인 룰에 대해서 저는 그 불만 없습니다. 한 200만 명 정도가 신청해서 실제로 100만 명 이상이 투표하게 될 텐데, 네. 거기서 미세한 룰이 무슨 크게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크게 보시겠다. 네. 이런 뜻이군요. 유불리 따지고 이런 거 하지 말고, 네네. 그냥 국민을 믿고 국민과 함께 열심히 가다 보면 국민들이 정해주는 대로 어떤 길이 생기겠지요. 네. 이재명 시장의 그 대표적인 분야 역시 기본소득이겠죠. 네. 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우리나라 경제가 침체되는 이유는 대기업 재벌들이 지나치게 많은 소위 사내 유보국을 갖고 있고, 국민 총생산 1560조의 절반에 해당되는 770조, 이게 지금 30대 재벌 사내 유보금으로 지금 정립되어 있습니다. 네. 투자를 안 하는 거죠. 네. 국민들이 구매력이 없습니다. 주머니가 비어가지고. 그래서 이걸 좀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야 된다. 네. 그 방법은 현재에 있는 국가 예산 400조 중에서 한 7%, 28조 원 정도를 다른 용도로 만든 다음에 절감하는 거죠. 네. 이걸 2,800만 명의 29세 이하 국민들, 65세 이상 노인,
또 장애인 전체, 또 농어민 요 정도에게 연간 100만 원씩, 네. 가구당 한 2, 300만 원 정도를 지급을 하되 이걸 각 지역에서 영세 상인들한테 써야 되는 지역화폐, 상품권, 네. 소위 쿠폰 이런 것들로 지급을 하게 되면 28조 원이 2배로 쓰이지 않습니까? 받는 사람 28조 원, 반드시 쓰면 또 매출이 28조 원이 늘어나니까 네. 자영업자 560만 명한테도 길이 생기고 경제도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일종의 경제 성장 정책으로 국민의 지갑을 좀 두둑하게 하는 정책으로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재명식 뉴딜 정책이란 경제 분야의 핵심 네. 내용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지금 대공황과 같은 거의 비슷한 네. 상황이라 당시에 이 대공황을 극복하고 50년 미국의 호황을 만들었던 루즈벨트의 뉴딜 정책을 우리가 좀 차용하자는 겁니다. 네. 그 핵심은 거대 기업들, 소위 우리나라로 치면 재벌 기업들 같은 데가 힘센 데가 약한 자들을 막 잡아먹고 지나치게 초과이 많은 이윤을 누리고 그러다 보니까 시중에 돈이 없어서 경제가 스톱해버린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대기업들에 대한 횡포를 억제하고 적절하게 세금을 좀 증세하고 또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노동조합을 지원해서 일자리를 늘리고 일자리에 따른 임금을 올리고 또 증세된 세금으로 우리 국민들의 복지 지출을 확대해 놓으면 국민들의 소위 구매력, 네. 국민들의 소득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네네. 가계소득이 늘어나니까 이렇게 되면 그 경제가 선순환이 된다. 지금처럼 돈이 재벌 그 창고에 쌓여서 움직이지 않는 상태가 경기 침체, 그 더 심해져서 서버리면 대공황인데 이걸 정부에서 좀 먼저 나서서 노동자들의 수입을 늘리고 일자리도 늘리고 네. 국민들의 소득도 늘리고 자영업자도 살고 이렇게 해서 좀 새로운 방식의 경제 성장 정책을 취하자라고 하는 게 이재명식 뉴딜 성장 정책입니다. 그렇군요. 시장님의 그 정책의 뭐 롤모델이 있습니까? 정책의 롤 모델은 그야말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상당한 역량과 그다음에 의지, 용기, 추진력으로 당시에 공산주의자 빨갱이 소리 다 감수해가면서 미국의 대공황을 벗어났던 루즈벨트. 제가 그래서 좋아하죠. 뉴딜 네. 정책이 나온 거군요. 네, 네. 네. 자, 지금까지 경제 성장이라는 명분으로 노동자를 탄압하고 경제 불평등을 가져온 건 사실인데요. 네. 지금까지의 경제 사이클이나 대기업 기반의 경제 구조가 대통령이 바뀌면 바뀔 수도 있다고 보시는죠? 바꿔야지요. 바꿀 수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바꿔야 되니까 바꾸는 겁니다. 만약에 쉽게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지금도 그냥 하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잘 안 되죠. 왜냐하면 기득권자들의 저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기득권자 중에서도 소위 삼성공화국으로 불리는 그야말로 삼성 재벌 이런 것들이 정치 권력까지 장악해서 실제로는 쥐락펴락하지 않습니까? 네네. 이번에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가 사실 뿌리는 재벌들이 자신들의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해서 대통령과 정치 권력을 매수한 거 아닙니까? 네. 뿌리는 사실 재벌이죠.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은 이제 과거에 뭐 친일 내국 세력 또는 군사 쿠데타 세력에서 이제는 경제 권력으로 재벌로 바뀌었습니다. 네. 이 재벌의 이 부당한 횡포들을 제압하지 않으면 다수 국민들의 공평한 삶, 희망 있는 삶이란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의지를 가지고 절대로 삼성 재벌 같은 재벌들하고 유착관계가 없어야 하고 인연도 좀 없어야 되고 그들과 이해관계를 엮이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이 강자들과 싸워서 이길 그야말로 용기와 결단력을 가진 그런 국가 지도자가 나오면 재벌들에 대한 통제가 실질적으로 가능할 겁니다. 제가 법을 바꿔서 새로운 제도를 만들자는 게 아니고 네. 지금 재벌들이 저지르고 있는 온갖 범죄 행위, 부당 내부 거래, 일감 몰아주기, 중소기업 수탈하기, 뭐 단가 우려치기 같은 거, 또 거기다가 기술 탈취하기, 불법 파견해서 일시키기, 장시간 노동시키기, 또는 1.5배 연장 야근 수당 주라고 하는데 실제로 0.8배 주면서 부당하게 노동자들 이윤 착취하기. 이런 범죄 행위들만 철저하게 규제하면 공정한 경제 질서가 확립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그거는 지금 현재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현재 있는 법만 잘 지켜도 네. 아주 쉽게 일자리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네. 대한민국의 개혁을 가로막고 온 국민들 대부분을
그야말로 불행하게 만드는 원천은 이 경제적 강자, 경제 권력의 횡포입니다. 그러니까 재벌들하고 한판 승부를 해야죠. 네. 그래서 그러려면 재벌하고 유착 관계나 인연 없이 깨끗한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되고, 네. 또 지금까지 말한 것들을 꼭 지켰던 사람이 대통령이 될 필요가 있고, 또 그러면서도 한편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다수의 약자들을 위해서 온몸과 그 정성을 다 바쳐서 네. 이 강력한 소수의 기득권자들과 싸울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네. 그러면 그렇게 하면 새로운 세상 만들어지죠. 음. 대개는 그 어려운 일을 당신은 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 어려운 일을 안 할 거면 뭐 하려고 대통령 뽑아서 권력 주고 월급 줍니까? 어려운 일 하라고 대통령 뽑는 거죠. 어려운 일 하라고 권력을 주는 겁니다. 네. 근데 그 권력 가지고 쉬운 일만 하겠다 그러면 그건 뭐 자질 부족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어려운 일 못 하겠다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아, 그렇습니다. 네. 어려운 일 하라고 뽑는 건데. 네. 이 정경자의 고리를 뿌리 뽑겠다. 그런 말씀을 꼭 그래야 됩니다. 네. 그리고 청년 배당 같은 이재명 시장님의 그 정책에 대해서 새누리당은 물론 민주당 내에서도 네. 너무 인기 영합적인 포퓰리즘이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치는 기본적으로 국민들을 잘 살게 하는 것이고요. 네. 세금은 국민이 내는 것이고, 국가는 국민이 낸 세금을 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 같은 필요한 영역에 먼저 쓰되 적게 쓰고 아끼고, 그리고 최대한 남겨서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써라 라고 하는 게 상식이겠죠. 네. 더군다나 대한민국 헌법 34조 2항에 국가는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노력할 의무가 있다라고 딱 정해놓고, 이걸 국민의 권리라고 해석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국가의 의무다. 그런데 국민이 낸 세금을 아껴서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아까처럼 기본소득으로 지급하고, 그거를 상품권 같은 형태로 지급해서 지역 경제 살리고 자영업자도 먹고 살고 경제 선순환 돼서 경제 성장을 할 수 있다면 잘하는 거지. 그럼 그거를 지금까지 쓰는 방식대로 낭비적으로 4대강이나 파고 방위비진이나 저지르고 자원외교 한다고 해외에다 갔다가 다 없애는, 그렇게 쓰는 게 잘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 저한테 대한 포퓰리즘 공격을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식이 부모한테 효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불효하는 자식이 효도하는 자식 보고 너 왜 부모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냐, 아하. 이렇게 비난하는 것과 같죠. 음. 정치는, 또 정치인들은, 또 국가는, 정부는 국민이 낸 세금 가지고 국민을 행복하게 잘 살게 만드는 게 의무인데, 네. 그 의무 열심히 잘 이행하는 사람 보고 네. 포퓰리즘이라고 욕하면 그건 본인들은 도대체 뭘 하겠다는 겁니까? 네. 자, 청년 배당 얘기가 나와서 한 말씀 네. 드리겠습니다. 그 병역 의무와 관련해서 네. 문재인 대표는 그 1년 18개월에서 18개월, 1년까지 가능하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10개월까지 가능하다고 네.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지난 2012년에도 이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네. 그냥 병력 복무 기간을 단축하자고 하는 것은 사실 포퓰리즘적 요소가 있지요. 네. 사실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인구는 줄어드는데 그냥 줄이면 누가 군대를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포퓰리즘적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것과 전혀 다릅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그야말로 스마트 강군을 만드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의무병들의 복무기간이 자동으로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 현대전은 군인 숫자로 하는 게 아니고 네. 무기와 장비와 그야말로 프로 전투 요원들이 하는 건데, 네. 지금 우리나라에 43만 명이 의무병으로 갑니다. 네. 근데 정부의 계획에도 13만 정도를 줄여서 30만 정도를 의무병으로 만들 계획이 있고 이미. 다만 그게 군 관료들 자리 때문에 못하고 있는 건데 해야 될 일이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30만 명 중에서 약 10만 명 정도를 전투 프로 요원, 전문 전투병, 그 다음에 무기 장비 전문 요원으로 키우면 전투력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거기에 한 2조 5천억 내지 3조 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고 해도 지금 줄어드는 병사, 또 원래 의무병으로 지급되던 돈에다 조금만 더 하면 전투력 올리고 10만 명의 청년 일자리가 생깁니다. 네. 거기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복무하는 군인의 숫자가 43만에서 20만으로 줄어드니까 네. 자연스럽게 복무기간이 10개월 절반 정도 줄어들게 되죠. 알겠습니다. 이거는 전투력을 강화하고 10만 명의 청년 일자리를 만들고 그의 부수적인 효과로 국민 개병제니까 모두가 군대를 가되 네. 10개월 정도로 기간을 줄일 수 있는 뭐 모두가 찬성할 아닌데 이걸 그 부분만 딱 떼서 네. 10개월 얘기만 떼서 포퓰리즘 하는 거 보면 좀 의도적 공격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그 대전 녹화 페북 라이브 진행 중인데요. 네. 예, 페북 댓글에 이런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표창 의원이 기획한 시국 비판 전시회 논란에 대해서 시장님의 생각을 묻고 있네요. 제가 지금 그 내용을 자세히 좀 몰라서 아까 얼핏 듣긴 했는데 네. 제가 내용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말하기는 좀 그런데. 그렇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 충청권을 방문했으니까 지역과 관련된 질문을 네,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한 지 2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중앙의 대부분의 권한이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현재 지방자치에 대한 평가 그리고 개선책이 있다면서 좀 해주시죠. 원래 권력이든 자원이든 한 곳으로 집중되면 비효율적이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권력은 다 서울에 집중되어 있죠. 중앙에.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 집중돼서 수도권은 과밀화돼서 비효율이 생기고 지방은 기회를 잃어서 자꾸 침체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지방 분권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죠. 네. 각 지방의 권한과 예산과 인력과 기회를 많이 나눠줘서 그 자체적으로 뭔가 살아갈 수 있는 길들을 많이 열어줘야 그 지방도 발전하지 않겠어요. 네. 이게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효율적으로 나라가 발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가로막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정말 왜곡된 지방자치 제도죠. 말만 지방자치지 그냥 선거로 시장, 도지사, 군수만 뽑지 내용은 보면 전부 다 중앙정부가 다 장악하고 있어가지고 네. 하다못해 예산 집행 권한조차도 지방자치단체에 거의 권한이 없는 상태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거를 지방의 권한을 확대하고 또 예산 자율성을 좀 높여줘야 지방자치도 살고 대한민국도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다. 근데 지금은 마치 박정희 정권에서 지방자치를 폐지했던 것처럼 이 박근혜 정부는 돈을 뺏어가지고 지방자치를 장악하려고 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작년에 민주주의를 죽이는 거다. 이거 지방자치를 죽여서 민주주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다라는 이유로 내가 한 연하로 단식 농성도 하고 그랬었죠. 그러셨군요. 사실 그 지방자치를 살리려면은 그 모든 그 권한을 이양을 해줘야 되는데 권한은 다 가져갔고 책임만 지금 전가시키고 있거든요. 네.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해서 세종시를 정치행정의 수도로 만들자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네. 공약화해서 추진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원래 뭐 선진국들은 다 경제 수도와 행정 수도들이 많이 분리되어 있죠. 왜냐하면 너무 과밀한 데다가 너무 집중된 비효율이 생겨서 보통 새로운 도시를 만들어서 행정권을 가진 행정도시를 만들죠. 저는 참여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자치분권 강화, 분권 강화의 일환으로 행정수도 이전, 충청도로 결정한 걸 잘했다고 생각하고, 근데 그것이 이제 새누리당을 포함한 소위 이제 그 보수 부패 수권에 의해서 지금 절반만 사실은 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게 이제 좀 완전하게 이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뭐 청와대든 국회든 저는 행정기관들을 다 어차피 하는 거 충청권 행정수도로 옮기는 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만세 대전 모임에서 주최한 대전 강연회. 이 강연회 슬로건이 바꾸려면 제대로 바꿔야 합니다. 네. 저는 생각하는 제대로 바꾼다. 그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정권 담당자를 교체한다. 또는 정치 담당 세력을 교체한다고 했는데 바꿔놨더니 내용상 바뀐 게 없었다라고 하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뜻인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소위 정권 교체는 해도 정권의 담당 세력이 바뀌는 거죠. 바뀌어도 만약에 우리가 이 사회를 부당하게 지배하고 있는 소수의 강자들, 그 강자들의 횡포를 억제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약자들을 희생시키는 방식으로 이 사회가 계속 유지된다면 우리 국민들은 어디서 희망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꾸려면 형식 담당자가 바뀌는 수준이 아니라 내용이 바뀌어야 된다. 그 내용이 바뀌는 거의 핵심은 제가 이따 강연에서도 주로 이 얘기를 하겠지만 기득권자들의 부당한 횡포를 억제하는 거죠. 그 중에 구체적으로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삼성,
재벌 이런 것들이 불법적 수단으로 재산을 늘린 거 다 환수해야 되고, 범죄 행위를 저지르면 재벌 총수라도 다 구속해서 일반인과 똑같이 처벌받고, 부당하게 중소기업 노동자 착취하고 괴롭히고 약탈하는 거 금지시키고, 또 재벌들이 부당하게 과도하게 초과이익을 창구에 쌓느라고 이 대한민국 경제가 다 마비돼 가고 있으니, 그들이 얻는 과도한 초과이익에 대해서 최소한 부자 감세해줬던 거 원상복구라도 해서 국민의 복지를 늘리자. 그 다음 재벌들에 대해서 지금 부담을 줄여주는 그런 공약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도 막아내서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변화가 의미가 있지만, 그걸 하나도 통제 못하고 결국 삼성의 또는 재벌의 대리인 비슷하게 그런 사람들이 바뀌어본들 실제로 국민의 삶이 바뀌겠습니까? 우리 사회는 공정하게 기회를 누리고 많은 사람들이 미래의 꿈을 가져야 이 사회가 발전하는 건데, 지금 실제로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애도 안 낳고 뭐 미래의 꿈도 없고, 그래서 대한민국 떠나는 게 청년들이 꾸민 나라가 되어버렸는데, 그러지 않게 만든다면 그 기득권자들과 싸워서 그 기득권을 억제하고 그 기득권자들의 부당한 이익들을 환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실제로 돼서 실제로 그런 국민의 뜻이 관철될 수 있어야, 좀 시끄럽더라도 진짜 바뀌는 거다, 뭐 그런 뜻으로 생각됩니다. 네. 자, 지금 경선 그 주자 가운데 또 한 명이 그 안희정 충남지사인데요. 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좋은 분이죠. 충청을 대표하는 우리 야권의 유력한 후보시고 훌륭한 자산이고, 저는 뭐 큰 역할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앞으로 향후 어떤 일정이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까? 지금 나가서 이제 주최 측하고 이제 좀 사전 얘기도 좀 나누고, 다시 또 이 방송국, 방송국의 같은 건물에 있는 강연장에서 열심히 또 우리 대전 시민들 만나서 또 교감하고 또 대화 나누고 해야죠. 네, 바쁜 일정을 소화해내시느라 바쁘겠습니다. 자, 끝으로 이 방송을 듣는 청취자 여러분과 시민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대한민국이 일종의 역사적 분기점에 처한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로 70년이 넘어가는데, 그동안에 명목만 민주공화국이었지 실제로는 소수들이 부당한 기득권을 가지고 다수를 지배하는 그런 나라였을 뿐인 거죠. 그 부당함이 시정되는 게 아니라 계속 확장되어 오다가 결국은 작년 연말에 터진 소위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라고 하는 정말 민망해서 말하기 어려운 그런 사태까지 우리가 겪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불행이긴 하지만 이제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좋은 계기가 되기도 하는 거죠. 음지가 양지되기도 하는 거고, 위기는 곧 기회이기도 하니까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길에서 치열하게 싸워가지고 우리 한 번에 지금 기회를 갖고는 있습니다만은, 과연 70년 동안 우리가 반복됐던 결정적 순간에 기득권자들이 다 그야말로 회귀했던 그 경험을 다시 반복하지 않을 수 있을까? 네, 알겠습니다. 계속 그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재명 시장이었습니다. 오늘 나와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구성방송의 제작진행의 이태원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페이스북 친구 여러분, 재밌으셨나요? 네, 가겠습니다. 이제 57분부터는 광고를 해야 돼서 제가 그 생각을 못했네요. 여기도 영업을 해야 되는 것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 말았던 얘기 마저 할게요. 그래서 기득권자들이 다시 복귀할 텐데, 그 복귀를 우리가 막는 게 중요하고, 그러려면 국민들이 지금까지 가졌던 경각심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저는 대단히 불안해요. 그들이 다시 복귀할 것이다. 변장이 성공할 수도 있다. 마치 새로운 세력인 것처럼 책임져야 될 기득권자와 책임을 물어야 될 우리 야권의 일부가 만약에 연합해서 다시 그들이 또 기득권자로 복귀하면 우리의 꿈은 또다시 무산되는 거죠. 그렇지 않게 좀 됐으면 좋겠어요.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도 야권 연대 또는 연합 정권을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을 선택하시도록 좀 노력해 주시고, 또 야권의 모든 정치 세력이 하나로 뭉쳐서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 수 있도록 우리 여러분도 많이 관심 갖고 신경 써 주십시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S였습니다.
어제 오전 11시 그 척대청산, 공정경제, 공정국가건설 기치로 선거 출마 공식했습니다. 네. 이렇게 치른내간 이유는 무엇인가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 절망하고 심지어 자식도 낳지 않으려고 하고 그래서 출산율이 사상 최저로 떨어지는 이런 그래서 나라가 지금 사라질 운명에 지금 진입했는데 네. 이걸 고쳐서 모든 사람들이 희망을 좀 갖고 살 수 있는 그래서 공정한 기회를 누리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또 그런 사회를 만드는데 정치인들의 역할도 필요하고 뭐 저도 제가 해야 될 역할이 있다고 생각해서 좀 부족하지만 깃발을 한번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대선 출마 기자회견 장소를 신중히 고르거든요. 네. 뭐 호환수 대전에 어떤 일정을 보신 건가요? 네, 오늘 7시 반부터 네. 대전 기독교연합봉사회관 그 문화동에 있는 모양인데 네, 저희 방송국 아래 예, 같은 건물입니다. 맞아요. 이 방송국, 이 네. 방송국에 있는 봉사회관에서 오늘 강연이 있습니다. 대전 초청 강연이. 네. 그 강연에 오는 길에 또 불러주셔서 이 방송까지 나가는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만세라고 하죠? 네네. 네, 대전 시민과 이재명이 함께하는 만들어간 세상 이만세입니다. 언제 이게 결성했나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제 팬클럽이 네. 하도 여러 곳에 다양하게 많이 만들어져서 네, 사실 이 지도부들도 제가 아직 잘 그렇습니다. 네, 각 지역마다 특성도 있고 해서 그렇군요. 자, 어제 오전에 대권 도전을 공식 선언하셨죠? 네. 네. 고민을 들어주는 선생님 김선경 씨. 혹시 눈치채셨나요? 이분들은 어쩌면 안녕하세요. 당신의 이재명 시장입니다. 탈북민입니다. 당당히 자신의 이름으로 대전 같은 일상을 CBS에 살아가는 와가지고 예, 라이브 우리는 나오고 이미 있습니다. 하나입니다. 지금부터 반갑습니다. 방송 시작되기 전에 얼른 이재명 시장입니다. 많이 알려주세요. 5시 30분입니다. 이어서 시사 매거진 2부가 방송됩니다. 물은 드셔도 됩니다. 네. 시사 매거진에서 좀 늦었죠, 사실. 작년 제가 12월 정도에 하려고 했는데, 네. 촛불 시위 네. 때문에 좀 미뤘습니다. 그렇군요. 그 촛불 시위 때 많은 그 인기가 올라갔었죠. 네. 그 대전 촛불 집회에도 제가 참여했었죠. 네네. 네. 뭐 촛불 집회는 대한민국이 과거에 그 불공정, 불평등, 격차가 심한 그런 비정상 사회에서 네. 이제 정상적인 사회로 공정한 나라로 바꿔가자는 국민들의 열망이 분출된 것이어서 그 과정에 제가 이제 함께했고 좀 다른 정치인들처럼 눈치 보지 않고 네. 우리 국민들의 입장에서 해야 될 이야기, 행동해야 될 것들을 같이 행동하면서 저희는 기대가 많이 높아졌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여러분의 의견을 듣습니다. 대전 CBS 홈페이지 www.djcbs.co.kr로 들어오셔서 시사 매거진 청취자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거나 문자 메시지 샵 9170으로 의견을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시사 매거진 2부 시작합니다. 대선 주자로 손꼽히던 후보들이 속속 출마 선언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성남시장이 어제 노동자 대통령을 표방하며 공식 출마 선언식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재명 시장이 대전을 찾았습니다. CBS 대전방송 시사 매거진 스튜디오에는 지금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재명 성남시장 나와 계시는데요. 2부 순서 끝까지 이재명 시장과 단독 대담 진행합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재명 시장입니다. 네.